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물러나기로 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꼬리 자르기라며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만 그칠 게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는 일단 비대위 전환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혁신위 출범과 조기 총선 체제 도입 등 쇄신안을 내세워 수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서울 강서구는 원래 험지라며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론이 악화되고 당내 혼란이 심해지면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현재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쇄신의 대상이지 주체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내세운 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란 겁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입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국정기조 전환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현지 시간으로 14일 밤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공습을 하루 앞두고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내 철수를 요구했던 이스라엘군은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자 대피 시간을 조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검은 밤, 번쩍이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몇 차례 붉은 빛이 터지고 이내 경보가 울립니다. 날이 밝아오지만 공습을 당한 가자 지구의 하늘은 까만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미 40만 명이 집을 잃은 가자 지구에 다시 한 차례 짙은 회색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하루 전 이스라엘군은 며칠 내로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겠다며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하마스는 대피령은 허위 선전이라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며 맞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며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민간인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대피 시한이 촉박해 미처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살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까지 대피 시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에도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에 나서면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까지 참전이 예상되는 만큼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발견된 컨테이너 박스가 러시아 탄약고로 옮겨진 건데 날짜를 따져보니 지난달 초 북러 정상회담 전이었습니다. 양국이 이때부터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나진항, 컨테이너 박스 약 300개가 쌓여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달 7일입니다. 닷새 뒤 똑같은 컨테이너들이 러시아 두나이 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열차에 실려 러시아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29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최근 몇 주간 100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격하는 데 쓸 무기를 제공한 점을 규탄한다며 대신 러시아로부터 군사 물자와 첨단 기술 등을 지원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건 지난달 13일. 백악관 설명대로라면 북한의 무기 지원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양국은 여러 의혹에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북러의 무기 거래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UN 결의 의무를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초록색 대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이 주택 2층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댁에 CCTV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본인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버님이 누워 계신다고. 아내인 70대 여성도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함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소리는 크게 좀 쿵쾅쿵쾅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또 싸웠나? 그러고 그냥 아주 자주 싸워갖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부부가 단둘이 거주 중인 점으로 미뤄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식 등을 토대로 보니까 한 5시 한 20분경 정도가 범행 시간대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시신을 부검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이 회복하면 살인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늦은 새벽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한 주택에 도착합니다. 1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대피한 주민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집주인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파와 이불, 벽지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6분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방에 혼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